예.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재작년에 여기 계신 언론 기자 여러분들이 보도했다시피 청와대 민원 1호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스텝이 시작이 됐고, 하지만 9일 만에 종결이 됐고, 유해로 추정되는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해 수습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침몰의 원인 규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규명이 지금 이루어져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시민사회, 노동단체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여는 말씀을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 송병용 공동대표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도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하게 된 것은 진짜 아직 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스텔라 데이지호 희생자들이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희생되었는지 그 원인을 조속하게 좀 규명하자. 그 다음에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우리 유해를 하루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자. 그 다음에 그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들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특별히 주무부서인 책임을 지고 있는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도 대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로 이렇게 진동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정부는 여전히 허둥지둥하고 있고 아직도 명확하게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22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도 않은 채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가 생존해 있는지, 저 바닷속에 잠겨 있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 번째, 원인을 좀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 두 번째, 이 사건을 일으킨 책임자들을 좀 엄중하게 처벌하자.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법적, 제도적,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또 김용준 군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이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또 유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사회는 이분들께 위로와 더불어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가족, 친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운동에 헌신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좀 진지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요구들을 좀 받아들여서 우선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부터 그런 의지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를 함께 만든 이 유가족들, 사회단체들, 심지어 해외단체들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사태의 좀 심각성, 엄중성을 인식해서 하루빨리 이 스텔라 데이지오 유족들에게 앞으로 유해 수습은 어떻게 할 건지, 원인 규명은 어떻게 할 건지,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좀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규명하고 처벌하고, 그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 국민 생명 한 명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참사 유가족 분들의 연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장훈입니다. 이분들도 저희와 비슷한 피해자입니다. 같은 피해자죠. 이분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정부 부처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크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그 내용, 그리고 생사 아닌 식구들의, 가족들의 살아있는 모습, 아니면 정말 불행하게도 잘못됐다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이분들 2년 넘게 지금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이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그렇다면 정확하게 정보 전달해 주시고, 이분들을 원하고 있는, 지금 발견됐다는 유해로 추정되는 수습 폐수자자 이분들이 마지막 한이라도 풀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의 마음으로, 제발 피해자의 마음으로, 이분들 잠도 못 주무시고 뭘 어떻게 찾아야 어떻게 잠이라도 잘 거 아닙니까? 한이라도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생명의 존중함은 좌우를 떠나고, 돈이 있고 많고 없고를 떠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고, 정말 보편타당한 논리 아닙니까? 제발 다른 거 필요 없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당당하게 요구하실 분들인데 지금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 정부에 내 새끼, 내 가족 찾아달라고.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장관님께서는 좀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해 주시고, 이분들 요구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마음 버리시고 이분들의 진정성을 알아주셔서 제발 유해 수습이라도, 또 지금 아직 실종 상태 아닙니까? 이분들 가족들 지금 찾고 있는 것 제발 수색 좀 더 해달라는데, 그걸 돈으로 따지지 말고 이분들 마음 헤아려
주셔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 지금 부탁하고 있는 마음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고 김영균님의 어머님 김미숙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엄마 김미숙입니다. 벌써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시신도 수습되지 않았고 왜 침몰되어 있는지 진상규명해야 되는데 시신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수습조차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주무처인 고용노동부는 왜 유가족들에게 애가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모르는 척 하는지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나라에서 책임지고 진상규명해야 되고 잘잘못을 따져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사고당한 당사자 유가족이 너무나도 큰 상실감에 슬퍼하기도 힘든데 유가족이 나서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망하고 어이없습니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의 현주소라는 게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절대로 납득할 수도 없고 절대로 용인되어서도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 하지 말고 심해수색 과업 완수하고 유해 수습해서 유가족들이 더 이상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수습이 안 돼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마음이라도 어루만져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 돌아가는 섭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로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소의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철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이윤이 사람들의 목숨을 집어삼키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은 법이 무서우니까 잘 지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무서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 재살인처벌법을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제정해서 기업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의 의의는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서 노사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인데 빠른 시일 내로 우리나라에도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 9.16 참사 고 이민호님의 아버님 이상영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현상실수 좀 사망한 이민호 군 아빠 이상민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요. 실상 이 사고가 재난사고나 큰 사고가 나면은 원인 규명 자체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인 것 같습니다. 밝히지 않고 쉬쉬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넘어가려고 유가족들은 아픔에 허덕이고 괴로워가지고 하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 SOS를 날렸는데도 구해주러 갈 생각을 안 했고, 이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자체가 국민의 안전권을 완전히 박탈을 시켰고, 그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몰라라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유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게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행태고, 저희 자식이 사고 당했을 때도 똑같은 형태를 취했던 게 공직자들입니다. 왜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지, 왜 유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이게 나랍니까? 가장 속이 아픈 게 왜 내 자식이 아닌 내 자식이 죽고 나서야 내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겪는 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 아픔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이 생활이 계속 되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견디는 것도. 왜 자기 자식이 그 차디찬 바닷물 속에 죽은 게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 자식은 그런 거 안 해. 내 자식은 그런 데 안 타. 이 말을 듣는 순간 오장부가 다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요. 저희들은 이런 형태를 계속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고, 지금 현재 아마 내 가족 일이 아니야 하는 분들도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중대기업 살인처벌법이 바로 시행이 되고, 이게 시행이 돼야지만이 기업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이 사고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노동자는 일개 부속품일 뿐이에요. 경영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노동자는 부속일 뿐이에요. 고장나면 버리고 다시 새 부속을 갖다 끼듯이, 노동자가 다치고 죽으면 빼내고 다시 끼는 거예요. 새로운 노동자를 갖다 그 자리에 채워놓으면 자기는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 사고가 났을 때 벌금이라는 돈은 때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벌금을 안 때려요. 벌금을 안 때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기업에다가 대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벌금이라는 건 제재가 갑니다. 벌금을 때리면은 세무사찰이 나가고 근로감독이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벌금이 아니고 과징금으로 돌립니다. 과징금은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1억을 냈건 10억을 냈건 과징금 걸로 끝난 겁니다. 그 기업체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벌금을 때리려면은 제대로 된 벌금, 두 번 다시 회생 못할 수 있는 그런 큰 벌금을 때려가지고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게 사회적 참사를 막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시행되길 바라고요. 우리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분들 힘드신데도 이렇게 견디시고 해주시는 게 참 미안합니다.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힘이 돼주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소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에 현장 실습 나갔다가 돌아가신 고 윤민호님의 아버님 이상영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종교계 연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인우 스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다른 말씀들은 다 하셨는데, 저는 종교인으로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약 조항에서 수습 조항이 없어서 그 깊은 바다에 있는 유골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외교부에서 그런 문건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이 안 되었더라도 그렇게 올라왔을 때 다시 우리가 실수했다, 급히 좀 해달라,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었는가,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이 실수에 대한, 이게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생명을 그 깊은 바다에 있는 줄 알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 대한민국의 외교부, 대한민국 대통령,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매번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도대체 그런 조항이나 계약서는 누가 쓰는 것이며 그런 조항들에 빠진 그런 문구를 왜 우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 빠졌더라도 그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애가 타는데 그 조항이 빠졌음을 나 몰라라 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국민이 중요하다면서요. 문민 정부라면서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젊은이들, 학생들 깊이 반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권 존중, 생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각인을 하고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추운 4월이지만 오늘 매우 추운 날씨인데 가족들이 또 길거리에 나와서 내 가족을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현장들이 정말 이 나라 국민으로서 매번 느끼는 심정이지만 너무 허술한 이 나라의 법과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드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외교부 앞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재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가 바로 외교부에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고 얼마 전에 비행기에 대통령 유해를 직접 모시고 온 사진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어디든 몇 명이든 누구든 반드시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이 외교부의 의무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민사회단체 연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 전국회의의 최병현 기획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권자회의 집행위원장이자 사드 한국같이 저지 전국행동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현입니다. 바로 2년 전, 3년 전인가요? 바로 이 광화문에서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를 외치고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하고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지금 됐습니까? 그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이익을 위한 병거가 되어서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앞에서도 또 뒤에 다른 분들이 해주실 것이므로 저는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좀 거대단면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에 대해 떨고 있다가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평화는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저기 성주 소성리에는 할머니들이 경찰의 군합발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핑계로 대고 있는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왜 사드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전략, 동거 전략을 위해서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볼모로 지금 대통령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까? 아니, 이것이 안전입니까? 최근에 시민사회 국민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미투라든가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안전인지 감수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적인 안전인지 감수성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정부에만 책임을 물은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정부는 바로 이전 점에서 앞장서서 이것들을 책임지고 개선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사고를 당하면 정부 공관에, 해외 공관에 찾아가지 말라는 게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고를 당해서 가면은 너는 왜 여기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우리 귀찮게 하느냐는 게 공무원들 태도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일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그 고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 편하자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고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물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여기 이 스텔라 데이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민사회는 똑똑히 지켜보고 감시하고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 가족들이 진상이 규명되고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사회는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노동계 연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대 말씀입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늘 이런 자리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피해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런 자리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지 늘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국가가 뭡니까?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류 최고의 가치고 헌법의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가장 먼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 시작됩니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유가족들이 길거리를 아직도 헤매고 아직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늘 똑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지난 12월 11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가진 피해자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하나 폭발 사고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정부 부처, 해당 부서는 또 늘 그냥 하나의 사고일 뿐 형식적 특별 근로 감독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또 나서는 거였습니다. 왜 이래야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분노를 담아서 묻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국가가 스스로 진실규명을 해내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연대 말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설원 가족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허경주 공동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허경주입니다. 최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미국은 단 한 사람의 미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작전을 벌이죠. 그리고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잘못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볼 때까지만 해도 와, 미국은 어떻게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참사 피해자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 영화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국가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게 되고 내 국가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스텔라 데이지호는 벌써 발생한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훨씬 넘는 이 시간까지 저희 가족들은 길거리에서 아직도 도대체 내 가족이 왜 아직도 내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심해수색을 제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셨습니다. 저희에게 고작 한국인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8명 때문에 심해수색 예산을 48억이나 써야 하냐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 8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재난참사, 그리고 산재 피해 유가족분들, 종교단체들, 노동단체들, 각종 국내 단체와 해외 단체까지 총 94개 단체가 저희에게 뜻을 같이 해주셨어요. 더 이상 저희 가족들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도대체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심해수색이 어이없이 중단된 지 2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고민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런 말만을 반복합니다. 왜 그래? 왜 다쳤어? 금방 찍게. 네. 저희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나면서 외교부는 지금까지 앞으로 모든 배가 침몰할 때마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사고 원인을 해결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서 선례를 만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스텔라 데이지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발언하셨던 이민호 아버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들은 선례를 만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국가가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에는 폴라리스 쇼핑에게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잘못한 기업은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추궁한다라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아직도 이상한 선례만 만들려고 합니다.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폴라리스 쇼핑에 선의로 수색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국장이 강형식 국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수색 비용을 폴라리스 쇼핑에 부담하라고 요청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폴라리스 쇼핑은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해자예요. 그런데 가해자의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수색을 하면 사고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쇼핑이 돈을 몇 푼 내면 아무리 잘못을 크게 했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그 잘못을 무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허용이 되는 일입니까? 외교부는 좋은 선례를 만들기는커녕 말도 안 되게 폴라리스 쇼핑에게 돈을 내서 이 사고를 대충 무마하고 덮어버리려는 엉뚱한 선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가 왜 침몰했는가? 그 진실을 규명해달라. 그를 위해서는 이번에 어이없게 9일 만에 중단되었던 심해수색, 이 심해수색이 다시 한번 진행되고 이번에 전혀 제대로 회수해오지 못했던 증거 자료들 확보를 함으로써 과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고도 버려두어야만 했던 저희 가족일지도 모르는 선원들의 유해를 수습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2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수습을 해주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공무원들은 수습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수습을 안 한 이유가 계약서에 유해 수습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럼 유해 수습에 관한 조항이 왜 안 들어 있었느냐? 가족들이 요청을 안 해서 안 넣었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그동안 정부는, 외교부는 그렇게 깊은 심해에서 유해 발견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저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해놓고 자기들은 심해수색 업체와 이미 제한 발표 당시부터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계약에서 뺐으면서 자기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가족들에게 당신들이 요청 안 해서 유해 수습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뼈를 이제 와서 물체라고 표현하는 외교부 국장, 과장,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사람의 뼈 조각인 게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서 물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자신의 동생이라면,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단순히 저희 8명 선원 가족들의 요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94개 단체, 우리나라 그리고 멀리는 전 세계에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외교부에서는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심해수색 반드시 완수해 주시고 유해수습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들도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실종선언 가족분들의 이 절박한 마음, 부탁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원인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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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수습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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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 성안을 전달한 후에 실종선언 가족분들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곳에서 소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만 거두시고 우리 실종선언 가족분들 이름로 좀 해주십시오. 허영주 대표님이랑 우리 어머님들 이리 와주십시오. 네 분만 서주시면 됩니다. 우리 실종선언 가족분들 네 분 서주시고 가운데 서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상황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오시죠. 예. 직접 소환을 받으러 오겠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연락 전달 지금 이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회견 참석하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 지금 실종선언 가족분들과